네, 수요일 순서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이죠.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뉴스가 워낙 많아서 청취율 조사 기간 공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혹시 걸려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받아주시고요. 김용세 더 인터뷰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945로 혹시 관련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준보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가 가져온 주요 뉴스 어떤 뉴스인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박중규 기자님. 예, 서부지법 난동 배우 의혹을 받았던 전광훈 구속됐다 이고요. 두 번째는 김치에 빠진 미국 코스트코도 한국산 김치에 러브콜 보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산 김치가 인기인가 봐요. 네. 하남석 기자님은요? 네, 오늘 아침에도 발을 동동 구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관련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예,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좀 먼 나라 소식인데요. 지금 이란에서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예. 즉결 처형이다. 6천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박중규 기자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정광훈 상하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발부됐네요. 네, 어제 밤에 발부가 됐습니다. 작년 1월 19일에 예. 새벽에 발생했던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이 시민들이 난입을 해서 집기를 부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태의 배우로 지목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 이거를 다 모두 이제 인정한 건데요. 경찰은 작년 1월에 터진 서부지법 사태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고 보고 작년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8일에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광화문역 일대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날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이야기하면서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띄워달라. 서부지방법원을 마치 이제 타겟으로 이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이 좀 있었는데 예. 이후에 그러니까 날이 지나서 다음 날 새벽에 결국 서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이제 법원 주변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이제 난입을 해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던 이제 일이 있었죠. 예. 경찰은 이제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서 이 지지자들과 교인을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까지 쥐어주면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좀 부추겼다라고 보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예.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 2명이 있는데 그분 포함해서 140여 명이 재판을 지난 1년 내내 받았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경찰은 수사를 거의 한 10달 해왔는데요. 구속영장을 처음에 이제 지난달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더 벌여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정광훈 목사가 구속 전에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정치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어요. 네, 항상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발언을 아주 강경하게 했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부인을 했는데 일단은 정치적 발언도 있었고 자기가 서부지법 사태 우리 교회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법원에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광화문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광화문 집회를 8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다. 집회 참여자들한테도 경찰이나 다른 이제 반대쪽 단체 회원들 참여자들한테 이제 해코지하거나 충돌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이 좀 있었냐면요. 좌파 대통령이 될 때마다 나를 구속하려고 아주 이제 이 정말 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자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다. 그래서 경찰이 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섭지 않다. 이제 영장실질 이제 심사를 예. 받아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는 나올 거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보낸 거다. 자기는 3번이나 감옥에 가봤는데 4번은 왜 못 가냐? 오히려 4번 가면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정광훈 목사 구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아까 이 인물의 말처럼 8년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광화문에서 이 장외 집회, 장외 예배를 많이 벌였던 인물이라서 예.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에는 예. 그 19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예. 2020년에도 그해 열렸던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역시 구속이 됐었는데 네네.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 시위를 벌여가지고 다시 재수감되기도 했었고 예. 2020년 그보다 조금 더 빠른 2020년 초에는 예. 그 전해에 청와대 앞에서 조금 이제 극렬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이제 발부된 일이 있었고요. 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광화문 보수 집회는 어떻게 계속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구심점은 사실 전 목사였던 건 맞는데요. 예. 사실 이게 조직적으로 진행됐던 집회고 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신병이 이제 인신이 구속되더라도 당분간 집회는 문제 없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전창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도 지금 운영을 한다. 이제 창립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구조이거든요. 예. 모든 행사와 예배는 이제 교회와 당이 같이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집회 연사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계속 그 모셔가지고 바꿔가면서 장외 집회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신도들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수감된 구치소 등에 이제 몰려가서 예. 목사님 풀어달라라는 이제 시위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허란섬 기자가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계속 노사 협상 결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어제 13일, 그러니까 오전 4시부터 이제 서울 시내 버스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셨겠지만 사실 어저께는 새벽 4시부터 갑자기 파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미처 이 소식을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 나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풍경 보셨을 겁니다. 버스 전광판을 봤는데 모든 버스가 다 차고지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풍경을 봤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전혀 몰랐는지 눈이 내린 것 때문에 차들이 버스 차고지에서 못 나오나 아이고.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그 풍경에 당황하셨을 거고 그리고 약간 신기한 풍경이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전용 차로가 굉장히 한산한 그런 풍경을 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풍선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버스가 너무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로 사람들이 엄청 몰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엄청 안 그래도 출퇴근은 초만원인데 진짜 초만원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유 자전거 따릉이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대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따릉이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마을 버스도 엄청 붐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됐던 전날 보통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잖아요. 네. 시민들의 불편을 좀 막아야 한다라는 노사의 일치된 마음으로 보통은 극적으로 타결을 보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노사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게 통상임금 문제인데요. 예. 이제 대법원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상여금이 쟁점인데 네.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대부분 노동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이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이 남고
뭐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버스 기사분들도 그게 쟁점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최대 쟁점은 뭐냐면요. 이제 대법원 판결대로 이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금 체계 구조를 먼저 바꿀 것이냐, 예. 아니면은 올해 임금 인상을 먼저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지금 노사가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조합, 그러니까 사측은 임금제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은 나중에 하자. 예. 따로 논의하자라고 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버스 기사분들은 이제 임금 인상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임금 체계 그 개편은 나중에 하자. 아. 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버스 노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예. 지금 이 대법원에 그 사건이 하나 걸려 있는 게 네. 동아운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동아운수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이제 그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결과를 봐야지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시급의 기준을 따지는 이 한 달 노동 시간이 얼마로 보느냐 이것이 지금 쟁점인데, 예. 예컨대 이제 사측 같은 경우에는 209시간 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네. 그 노조 같은 경우에는 176시간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노조 계산대로 하면은 이제 한 달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209시간으로 나눈 것보다 176시간으로 나누면은 시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투고 있고, 지금 사측 계산대로 하면은 사측의 논리대로 하면은 임금이 10% 정도 인상이 되는데 네. 노조 계산대로 하면 20% 인상이 된다. 이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좀 중간에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어때요? 네, 지금 양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고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지금 여기 개입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오늘 오후 3시에 또 교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 임금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자. 노조 주장을 수용한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 기본급 인상은 노조 주장이 3%인데 지금은 일단 0.5%만 하자. 뭐 이렇게 중재안을 냈고, 예. 이거를 사측은 수용을 했는데 노조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계속 권렬되고 있고, 지금 뭐 오후 3시에 교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오늘 밤에는 버스가 정상화될까? 퇴근길에? 예.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후 3시에 교섭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타결이 되더라도 밤에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네요. 예. 일단은 3시 일정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타결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어려울 것 이제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방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중재안을 들고 나올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각자 조금 노조의 입장이 변화가 있든지 사측이 뭐 좀 더 유화책을 내놓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서울시가 일단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네, 지금 뭐 아우성이 넘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열차 지하철 운행을 연장한다든지 1시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출퇴근 이런 혼잡 시간대에 지하철 그 차량을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예.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무료 셔틀버스라는 것이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역으로 보면 지금 670대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이 운행을 놓고도 좀 약간 뭐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버스처럼 도착 시간이 안내되지 않아서 정보가 없다든지, 그리고 버스를 이렇게 타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리려고 그래도 하차벨이 없고, 그리고 정류장이 어딘지 안내를 안 해줘서 이렇게 가만히, 소위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정류장을 지나치기 일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하루에 1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이런 것들로 또 노조를 압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빨리 파업이 종결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예. 어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워낙 또 추워졌어요.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타결이 돼서요 정상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중규 기자가 뽑아온 뉴스인데요. 김치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케이푸드 인기가 대단한데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음. 매장이죠. 코스트코가 네. 그 국내 식품 업체에 한국산 김치, 한국에서 만든 김치의 수출을 좀 늘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을 콕 집었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예. 한국에서 만든 그걸 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맛을 좀 아나 보다. 한국산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걸, 그죠? 예. 그래서 국내 이제 식품업체 대상이 예. 있습니다. 음. 이 업체가 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김치가 예. 가장 많다고 해요. 국내 업체들 중에요. 예. 근데 서울경제에서 최근 이 내용을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코스트코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니 대상이 한국 내에서 생산한 김치의 수출을 좀 더 늘려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예. 뭐 소비자들이 많으니 당연히 미국 유통 업체들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다른 식품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서 김치 판로를 넓히려고 이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허남철 기자 그 혹시 해외에 나가서 김치 사보고 먹어보셨습니까? 해외에 요즘 김치가 되게 예. 유행이다라는 예.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요. 네. 사실 뭐 현지에서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예. 최근에 제가 인상적인 보도를 하나 본 거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김치를 먹으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김치가 뭐 유산균이 뭐 많고 이런 이유에서 이제 권고를 했다고 하고 네.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학생들의 급식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아 정말 김치가 엄청 대중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런 예.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미국 정부가 공식 인증한 식단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포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하고 농무부가 이제 펴내는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슬로건을 진짜 음식 먹기로 정해서 예.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 가공식품 섭취를 좀 줄이고 그 장 건강에 이로운 발효식품을 많이 먹자 이 내용이 있었고 예.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이 좋냐 어떤 음식이 장 건강에 이롭냐라고 했을 때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캐피어, 미소된장 이제 각 문화권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음식을 채소나 이제 그 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찌됐건 이건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내놓은 식생활 지침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이제 미국 정부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반가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김도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고 라면 수출은 뭐 15억 달러 넘었다고 하고요. 네. 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치 같은 경우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연간 통계는 안 나왔고요. 예. 2024년 기준으로는 1억 6,357만 달러. 우리 네. 돈으로 하면 2,4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예. 사실 이제 뭐 라면하고 견주면 아직 적긴 한데 작년은 아마 이제 11월까지가 이미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12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아마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라면 수출이 15억 달러니까요. 라면은 조단이에요. 네, 조단입니다. 조단위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네, 수출이 되더라고요. 예. 김도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도 역시 조단위로 수출이 되고요. 네. 김치도 곧 늘겠는데요. 김치가 열심히 이제 뒤를 따라잡는 상황인데 사실 김치는 이런 의미가 있죠. 라면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고요. 네, 이제 김은 좀 다르긴 하지만 김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공되지 않은 이제 자연 식품으로 미국 정부가 식생활 지침에 넣었으니까 저희 한국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자연 식품인 김치 수출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일이죠. 네. 라면 업계에서는 이 불닭볶음면이 그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엄청 올랐죠. 예. 김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김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라면의 뒤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K-팝이나 K 드라마 같은 K 컨텐츠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죠. 불닭볶음면도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됐고 그게 통했던 건데요. 예. 이제 뭐 다른 식품들 김치는 이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요. 네. 과자류들도 요새 뭐 이를테면 제니 같은 톱스타들이 토크쇼를 나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다 바나나킥이라는 과자가 있다 예.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당연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과자류도 사실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고 예. 뭐 라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조 단위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식품 업계들은 그 품목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이나 유럽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전략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2024년에 미국의 두 번째 이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부산에 이제 수출 전용 공장을 따로 만들어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예. 뭐 삼양이나 뭐 오뚜기, CJ 푸드빌 같은 회사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 공장 또는 국내의 수출 전용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예, 다 맛보면 해외에서 더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김치 수출 확대 소식을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시위 관련 소식인데요. 허남서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시위가 엄청 격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위 사망자가 보름 만에 6천 명을 넘었다. 이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소식까지 나올 정도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도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BBC 보도상으로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란 47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시위가 촉발된 건 보면요. 경제난 때문입니다. 경제난 때문에 지금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란의 경제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제 달러당 환율, 이란 화폐 가치가 엄청 폭락을 했는데 달러당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요. 2022년에 1달러에 이란 화폐가 리알화인데 1달러에 43만 리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1달러에 142만 리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단순 계산해도 3분의 1로 폭삭 주저앉은 거고 그리고 10년 사이에 보면은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란이 계속 그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난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니까 서민들 살기 힘들죠.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압을 아주 너무 심하게 해서 사망자가 6천 명이요? 네, 지금 뭐 6천 명, 적게는 뭐 600명에서 많게는 6천 명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란의 그 정규군,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하죠. 이란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민병대가 있는데 그 민병대가 이 시위 진압에 가담을 하면서 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폭력적인 진압을 상징하는 게 바로 23세 여대생이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뒤통수에 총탄을 맞아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폭로가 지금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 장례마저 허가하지 않아서 그냥 도로변에 시신을 묻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고 지금 뭐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영안실 직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신이 200구 가까이 이렇게 실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상 하나가 지금 SNS상에 유출이 돼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시신 가방이 막 널려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유족들이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5.18 같은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언론 보도에 외신 언론 보도에 나온 어떤 그 이란 국민의 말을 빌리면은 마치 심판의 날 같은 풍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규 기자도 관련 소식 들으셨죠? 네. 이 총을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총기를 써서 강하게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뭐 인터넷도 다 끊어가지고 외부에 통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인터넷을 다 끊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라는 이 위성 통신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제공한 기술이 개입됐을 것이다. 약간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떤 외교 문제가 될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론 머스크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이 스타링크를 재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이렇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요 누구보다 급진적 방식으로 저항 의지를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위에 되게 유명한 밈이 됐다고 할까요? 예. 밈 같은 장면이 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세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그 담뱃불을 붙이는 그런 여성의 영상이 지금 굉장히 밈처럼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은 뭐 담뱃불도 담뱃불이고 하메네이 사진을 태우는 것도 태우는 건데 바로 주요 키워드는 히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란에서 생각해 보면 2022년에 이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제하는 걸 두고 굉장히 반발하는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됐었고 그게 이제 최근의 시위를 제외하면은 역대 이란에서 굉장히 최대 규모의 시위로 그 평가됐을 정도로 엄청난 큰 시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세 여성이 이제 경찰에 단속이 됐는데 체포돼서 끌려갔다가 조사를 받는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 이후로 지금 최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 여성들이 이 히잡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어떤 저항 정신이 계승돼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의 그 시민들이 지금 경제난도 경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진압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더 이상의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허남설 박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